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의 로망이었던 저녁이 있는 삶, 참 어떤 정책도 해내지 못했던 이 퇴근 후의 여유를 코로나19가 구현했다.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직장인들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돈 쓰는 방식, 또 소비 유형에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빅디퍼 신주리 팀장 나왔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집, 회사, 집 거의 무한 반복하는 일상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밖을 나간 지가 3주는 넘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저희 회사나 건물, 아파트에서 1호 환자가 안 되려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공포감이 모든 직장인들한테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 아무래도 좀 소비의 영역도 작아지고 또 소비의 반경도 줄어들고 할 것 같은데 이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상으로 그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회사가 밀집한 수도권 5대 지역의 전철역을 네. 평일 출퇴근 시간에 월 평균 15회 이상 이용하는 30에서 59세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볼까요? 네, 결과를 보시면은 아마 네.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편의점,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카페도 등장을 하고. 자,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대, 점심 시간대, 오후 퇴근 심야 거의 다 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 상황에 지금 소비를 이끌고 있는데요. 네. 거리 두기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많이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쇼핑과 외식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 자체가 집을 중심으로 네. 자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상권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 상권 말씀하셨는데 왜 편의점도 이렇게 오피스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 있고 또 집에서 집 근처에서 이게 슬리퍼 신고 몇 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집 주변의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동네 편의점의 매출이 더 상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동네 편의점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 후 퇴근이었다면은 네. 최근에는 퇴근 후 소비 문화로 바뀌고 있으면서 서울의 명동과 같은 도심 대표 상권에서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요. 명동에서도요? 네, 오히려 주택 밀집 지역의 인근 점포들에서 상위권의 그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상권의 대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편의점 가면 먹을거리 많이 샀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품목의 판매가 좀 늘었어요?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게 보이는데요. 퇴근 이후 일단 저녁 시간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이제 밤 9시 이후에 취식이 불가능하게 네. 되면서 그 수요가 고스란히 편의점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요. 야식 수요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류와 함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안주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 이후에는 네. 편의점의 원래 매출 피크 타임은 그 7시였습니다. 저녁 7시였는데 네. 그 시간대도 옮겨져서 9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도시락이 매우 판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언택트가 일상이 되면서 네. 이제 직장인들 경우에도 혼밥 쪽들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도시락 매출이 늘어난 거죠. 자, 늘어난 거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판매가 줄어든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숙취 해소 음료입니다. 아, 숙취 해소. 이거 회식에 익숙한 직장인들이면 아하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회식을 한 지가 6개월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아이스크림, 네. 그리고 컵라면, 꼬마김치 등도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요? 네. 술 먹고 이제 입가심할 때 또 많이 먹는 네, 그런 맞습니다. 음식들?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과자류 같은 경우요. 과자류는 이제 매출이 좀 비교적 일정한 편이잖아요.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품목이 아닌데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제 생활 반경이나 활동에서 많이들 위축되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게 단맛,
짠맛이죠. 네. 그러다 보니 과자가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태풍도 길어지면서 과일 당도도 떨어지고 그 가격도 올라가면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계속 있으니까 뭐 입이라도 좀 덜 심심하게 하자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환경이 바뀐다는 거 뭐 역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됐다는 뜻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시장에서 이런 근고리 소비족들을 잡기 위한 전략, 마케팅 전략 좀 어떤 거 쓰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쇼핑에서도 기존에는 배송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 가장 빨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근거리 배송, 바로 네. 배송해주는 시스템들이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고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배달 앱으로 구입한 물건을 바로 즉시 네. 라이더가 배달을 해주는 건데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쇼핑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뭐 지름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겪긴 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 쇼핑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남긴 댓글입니다. 아마도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소비일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처럼 지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는 네. 그 스트레스 해소로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억눌렸던 욕구를 어떤 물질이나 행태로 이제 저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네. 심리가 있다 보니 작지만 뭐 소액의 결제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네. 명품, 전자기기 같은 고가까지 나오는 네. 보복 소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클릭 몇 번으로 또 구매가 되니까 이게 제어가 또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하나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커피 소비 말이죠. 근데 커피들 요즘 이제 뭐 많이 드시는데 이 요일별로 또 이렇게 결제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편의점, 커피 전문점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네. 요일마다 그 지갑이 열리는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같은 경우는 5,700원 가량의 평균 네. 그 건 단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에 가까울수록 금요일에 가면은 800원 가량이 늘어나면서 6,400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월요일에는 가볍게 기본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혼자서 이제 네. 한 주를 잘 시작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즐긴다면은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럿이 즐긴다거나 아니면 단가가 높은 뭐 프라푸치노나 카라멜 라떼? 마키아토 같은 것들을 구입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뭐 작지만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네요.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신주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